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토샵 기초 강좌의 첫 영상인데요. 기초인이만큼 포토샵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쉽고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에디터 몽키. 네, 포토샵을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캔버스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생성할 캔버스 설정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곳에 보시면 가로, 세로 크기를 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스터를 어떤 크기로 만들 건지 또는 리플렛이라면 어떤 크기로 만들 건지 이곳에서 설정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A4에 출력할 이미지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 A4 크기만큼의 캔버스를 미리 만들고 작업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옆쪽에 밀리미터를 선택하시고 A4 용지의 크기인 가로 크기 210mm, 세로 크기 297mm를 기입하시면 끝! A4 용지 크기의 캔버스가 생성이 됩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만들듯이 캔버스 사이즈를 1920, 1080 픽셀로 해서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 하나 더 볼 게 칼라 모드입니다. 칼라 모드는 여러 개가 있는데 RGB랑 CMYK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웹페이지에 올리실 거면 RGB, 인쇄물을 출력하시려면 CMYK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색을 표현하는 방식 때문에 나눠지는 건데요. 모니터에서는 색 영역을 RGB를 조합하고 프린터들은 CMYK로 색을 조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셨으면 그리고 밑에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이제 캔버스가 생성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토샵의 인터페이스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보면 캔버스를 제외하고 총 4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맨 위에 메뉴 항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좌측에 있는 도구 상자, 그리고 세 번째가 도구 상자에서 선택된 도구의 옵션을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른쪽에 위치한 팔레트 창입니다. 팔레트 창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레이어 창이 있고 그 위로 확장 세팅 창이랑 속성 창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을 꼽자면 바로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창입니다. 각각의 설명과 실습들은 뒤 강좌들에 다 나오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토샵을 사용해 볼까요? 모든 편집 툴의 시작은 줌인, 줌아웃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사진 한 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는 줌인, 줌아웃에 대한 단축키가 있습니다. 바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겁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플러스 하면 줌인, 마이너스 누르면 줌아웃.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 두 손이 키보드에 가 있어서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할 건데요. 키보드 하단에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업, 다운 해볼게요. 스크롤을 위로 올리면 줌인, 아래로 돌리면 줌아웃이 됩니다. 되죠? 다음은 줌인에서 작업하다가
안 보이는 곳을 수정하고 싶다고 할 때 캔버스를 옆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요. 물론 줌 아웃하고 다시 줌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핸드 툴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툴은 손바닥 모양의 도구로 도구 상자에 보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커서 모양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다 놔두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채 드래그 하시면 캔버스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작업을 하려면 핸드 툴을 다시 작업하는 커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구 상자의 핸드 툴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을 사용할 건데요. 아까 줌인, 줌아웃 할 때 사용했던 키보드 하단 그 Alt 있잖아요. 그 Alt 키 옆에 보면 스페이스바가 보입니다. 이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커서가 핸드 툴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띄면 다시 작업하는 커서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캔버스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드래그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캔버스를 줌인, 줌아웃 그리고 이동하는 것까지 배웠으니까 본격적으로 필수 단축키 몇 개 배워보도록 할게요. 포토샵도 다른 툴들처럼 많은 단축키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단축키를 다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몇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몇 개만. 쉬운 거 먼저 해볼까요? 모든 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부 알고 있는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복사 붙여넣기죠. 그리고 컨트롤 N. 이거는 포토샵에서 캔버스를 새로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이미지를 조절하기 위한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을 활성화시킨 후 대각선을 클릭하고 줄였다 키웠다 하면 이미지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미지의 중앙에서부터 커졌다 작아졌다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Alt를 누른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례적이지 않게 하고 싶은 분들은 Shift를 누른 상태로 사용하시면 모양이 찌그러진 상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을 고정한 상태로 하고 싶으시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변형시키시면 됩니다. 물론 많이 사용되진 않겠죠? 그리고 위아래 12시, 3시, 6시, 9시 방향에 커서를 갖다 대면 회전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회전시키시면 15도씩 움직여요. 이제 프리 트랜스폼은 옵션에 그 상단 보시면 Show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 항목을 체크해 놓으시면 선택된 이미지에 항상 프리 트랜스폼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르지 않고도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진짜 중요한 단축키 몇 개. 선택 해제 컨트롤 D. 이거는 포토샵은 이미지의 어떠한 부분을 선택해 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하는 툴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선택을 한 다음에 작업을 거치고 나서 그 선택 영역을 ESC를 눌러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무조건 선택 해제를 누르셔야 되는데 그 선택 해제가 바로 컨트롤 D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D.
그리고 선택한 영역, 그 이외의 영역을 반전시키고 싶을 때 선택하는 게 Shift Ctrl I,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축키 레이어 복사 Ctrl J. 이 Ctrl D, Shift Ctrl I, Ctrl J는 다음 강좌부터 계속 쓰게 될 단축키인데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자주 씁니다. 특히 만약에 포토샵에서 단 2개의 단축키만 뽑는다 라고 치면 저는 Ctrl J하고 Ctrl D를 뽑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Ctrl J하고 Ctrl D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네요. 제가 포토샵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다는 게 좀 말을 너무 천천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조금 더 빨리 말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메뉴 항목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대충 이런 거다 하고 슉슉 넘어갈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다음 강좌부터 할 도구 상자랑 레이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첫 강좌에서 단축키와 메뉴 항목을 왜 보여드리냐, 이거는 포토샵 겁먹지 마라, 이렇게 몇 개만 슉슉 대충 하고 넘어가도 된다 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부담 없이 편하게 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포토샵 진짜 되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빠르게 포토샵 메뉴 영역을 살펴볼게요. 메뉴의 처음 항목은 파일입니다. 왼쪽은 영문판, 오른쪽은 한글판입니다. 파일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2군데인데요. 첫 번째는 저장하기입니다. 저장하기는 포토샵 파일을 저장하는 겁니다. 작업 중간중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내보내기입니다. 내보내기는 JPG, PNG, GIF 확장자의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에딧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는 자르고 붙이고 하는 편집 관련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익숙한 기능이 보이네요. 바로 우측에 단축키로 써놓았던 프리 트랜스폼, 자유 변형이라고 하는 컨트롤 T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정말 중요한 건 2024년 버전부터 새로 생긴 생성형 채우기 제너레이티브 필입니다. 이 기능은 AI를 이용하는 건데요. 정말 막강합니다. 앞으로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등에서 영상 작업할 때 포토샵의 이 기능을 이용하면 더 풍부하고 퀄리티 있는 작품을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포토샵 기초 강좌를 9개에서 10개 정도로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이 생성형 채우기는 그 기초 강좌들 후반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이미지 항목에서는 어드저스트먼트, 조정이라고 하는 기능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은 포토샵에서 색 보정할 때 사용하는데요. 채도, 색온도 등 다양한 색 보정이 가능합니다. 기초 강좌 중반부 정도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 항목은 중요한 기능들이 많은데요. 실습을 하면서 설명해야 하는 것들이라 지금은 그냥 조만간 배우는 항목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강좌 초중반부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안 쓰니까 패스하고요. 셀렉트 항목을 보면 익숙한 기능 2개가 보입니다. 바로 선택 해제, 컨트롤 D, 그리고 선택 반전, Shift 컨트롤 I. 다음 항목은 필터입니다. 각종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곳이고요. 인물 보정과 같은 뉴럴 필터도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펙트들과 뉴럴 필터는 기초 강좌 후반부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3D는 기초 강좌에서 필요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뷰, 플러그인, 헬프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
윈도우를 보시면요. 네 번째 영역이었던 팔레트 창 있잖아요. 그 팔레트 창에 보여질 창들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포토샵 기본 설명을 하는 1강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다음 강좌부터는 10분 정도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로 간단한 실습 하나 하고 끝낼까요? 실습 내용은 문서용 사인 만들기입니다. 이런 한글 신청서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출력한 후에 사인하고 출력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면 출력해서 사인한 후에 팩스로 보내든지 아니면 스캔해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야 했습니다. 정말 번거롭죠.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야 하는 경우 문서를 출력하지 말고 포토샵으로 사인을 하나 만들어서 문서 위에 넣어주시면 편하게 출력 없이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포토샵을 여시고요. 우리가 브러쉬로 이렇게 이름을 쓰면 좋겠는데 아직 브러쉬를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텍스트 가지고 해볼게요. 도구상자에 T를 눌러보시면 클릭, 그리고 이름을 써볼게요. 이 이름은 위에 크기 있죠? 옵션 창에서 선택해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글자 크기 앞에 T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림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좌우가 활성화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드래그,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글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크기에 맞춰주시고요. 이 무브 툴을 선택하시고 중앙에 배치시켜 볼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인을 문서 위에 놔두려면 사인만 있어야 되는데 흰색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에 눈을 꺼볼게요. 그러면 체크 표시가 되죠. 체크 표시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 캔버스에는 몽키라고 써있는 글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서 익스포트, 그리고 익스포트 에즈. 그럼 저장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PNG랑 JPG, GIF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JPG 많이 봤죠? 근데 JPG를 선택할 경우에 배경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분명히 작업할 때는 투명하게 만들어 놨는데 JPG는 이 투명한 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캔버스 안에 투명한 게 있으면 무조건 PNG로 하셔야 돼요. PNG로 해서 익스포트 해볼게요. 그럼 몽키라는 게 저장이 됐습니다. 그 문서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방금 만든 사인을 이 서명에다가 붙여 넣는 거예요. 파일에서 사인을 가져다가 넣을게요. 그럼 이렇게 몽키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개체 속성을 가볼게요. 개체 속성에 보면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문서 위에 이 사인이 놓여지길 바라는 거기 때문에 글자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맨 위로 가게 이렇게 설정을 잡을게요. 그리고 밑으로 내릴게요. 크기를 줄이시고 이렇게 배치시키시면
몽키라고 하는 사인이 저 사인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이제 공간들 채우시고 문서 저장해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